이보게, 잠시 여기 내 옆에 앉아보게나. 날씨가 참 맑지 않은가. 이렇게 좋은 날에 자네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참 오래도 살았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사는 집을 들여다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웃고 우는지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왔지.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 얼굴만 봐도, 아니 그 사람이 사는 집 분위기만 슬쩍 풍겨와도, 아, 이 집에는 조만간 복이 들겠구나, 혹은 이 집은 지금 운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하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곤 한다네. 오늘 내가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건 어디 책에서 배운 지식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비법도 아니야. 그저 내가 긴 세월을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아주 평범하지만 무서운 진실이지. 자네, 혹시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하는 일마다 손에 잡히지 않는가? 열심히 번다고 버는데 정작 주머니에 남는 건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재물이 줄줄 새나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운이 없다느니 경기가 안 좋다느니 하며 바깥 세상 탓을 하곤 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자네가 매일 숨쉬고 잠드는 그 집안, 자네가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어느 작은 구석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네. 우리네 조상님들은 집을 단순히 벽돌 쌓아 올린 공간으로 보지 않으셨어. 집에도 숨결이 있고 집에도 마음이 있다고 믿으셨지. 자네가 무심코 물건을 던져두는 그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여도 나중에 치우지 뭐 하며 고개를 돌리는 그 사소한 틈새가 사실은 자네의 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가? 특히나 집안의 어느 한 곳, 자네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그곳이 사실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내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네. 젊어서 참 영리하고 수완도 좋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를 않는 거야. 어느 날 내가 그 친구 집에 들렀다가 현관 뒤쪽 구석을 보게 됐지. 거기엔 이미 다 타버린 연탄재와 깨진 화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더군. 그 친구는 말했어. 이건 안 쓰는 거라 여기 둔 거예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나는 그때 속으로 참 안타까웠네.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복이라는 놈은 말이야, 아주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탁한 기운이 있으면 그곳으로 흐르려 하지 않아. 고인 물이 썩듯 집 안구석에 쌓인 먼지와 낡은 물건들은 자네의 운을 썩게 만드는 독소와 같네. 자네는 아마 그곳이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갈지도 모르겠어. 아, 거긴 평소에 잘 안 가니까 괜찮겠지 싶었던 그 자리 말이야.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구석이 바로 자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걸 명심하게. 오늘은 그 숨겨진 구석들이 어떻게 자네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다시 열어주어야 할지 내 경험을 빌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주고 싶네. 이건 단순히 청소를 잘하라는 잔소리가 아니야. 자네의 마음을 닦고 자네의 운명을 다시 세우는 아주 소중한 의식 같은 것이지. 자네, 내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나?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 작은 구석의 비밀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세. 옛날 우리 어른들은 집안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곧 내 몸과 마음을 닦는 것과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지. 나는 그 말이 어릴 적엔 그저 깔끔하게 살라는 잔소리인 줄로만 알았네. 그런데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나서야 깨달았어. 집이라는 곳은 말이야, 우리가 밖에서 묻혀온 고단함과 슬픔을 씻어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샘물 같은 곳이라네. 그런데 그 샘물에 이끼가 끼고 오물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나? 결국 그 물을 마시는 우리 삶도 서서히 병들고 마는 법이지. 특히 재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맑고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는 곳으로만 흐르려 한다네. 자네, 혹시 집에서 가장 어둡고 눅눅한 구석을 한번 들여다본 적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거실이나 안방처럼 눈에 잘 띄는 곳은 반짝반짝하게 닦아두지만 정작 구석진 모퉁이나 가구 뒤편 혹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 같은 곳은 외면하기 마련이야. 어차피 손님도 안 보는 곳인데 뭐 어때 하고 말이지. 하지만 내 말을 잘 듣게나 복이라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자네를 보러 오는 것이고 그 복이 머무는 자리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틈새라네. 그곳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뒤엉켜 있으면 그건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던져놓은 것과 다를 바 없어. 물길이 막히면 물은 썩고 악취가 나지 않겠나? 자네의 운도 마찬가지야. 기운이 돌아야 할 자리가 꽉 막혀 있으면 새로운 기회도 돈도 자네 곁으로 다가오려다가 그만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이지. 내가 젊은 시절 보았던 수많은 집들 중에서도 유독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네. 그건 바로 집안 구석구석에 죽은 물건들이 가득했다는 거야. 이미 수명이 다해서 쓸 수 없는데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라 억지로 끼워둔 것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10년 넘게 방치된 것들 말이야. 이런 물건들은 살아있는 기운을 뺏어가는 귀신과도 같네. 물건에도 다 제각기 쓰임이 있고 생명이 있는 법인데 그 쓰임이 멈춘 채로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와 집안 전체를 덮어버리지. 자네가 그 구석을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웠다면 그건 자네의 영혼이 그 나쁜 기운을 먼저 느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최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와도 사람 사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자네도 들어봤지? 하지만 정작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 거야.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습성이 있거든. 하지만 손에 낡은 흙덩이를 꽉 쥐고 있으면 금덩어리가 눈앞에 나타나도 잡을 수가 없는 법이야. 자네의 집 안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재물의 기운이 깃들 수 있다네. 나는 자네가 오늘 당장 그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라네.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 공간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고 말을 건네보게나. 그렇게 맑은 공기가 그 구석까지 닿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네의 삶에는 이미 작은 기적이 시작되는 셈이지.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만 나도는 것보다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자네의 공간을 먼저 다독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말게나. 자네 마음이 편안해야 돈도 자네를 따라오는 법이니까 하찮아 보이는 그 구석 하나가 사실은 자네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등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한숨 돌리고 천천히 시작해보게 내가 곁에서 지켜봐 줄 테니. 자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의 어느 구석이 자네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세나. 내가 평생을 살며 수만 채의 집을 지나치고 사람들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의 운명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바로 현관이라는 사실이야. 흔히들 현관은 그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통로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내 눈에는 그곳이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동시에 나쁜 기운이 걸러지는 채와 같아 보이네. 자네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혹시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굴러다니고 우산이나 잡동사니가 문 뒤편에 어지럽게 쌓여 있지는 않은가? 재물이라는 놈은 참으로 귀한 손님 같아서 입구가 지저분하고 답답하면 문 앞까지 왔다가도 에구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구나 하고 뒤돌아 나가버린다네. 특히 현관문 뒤쪽 구석을 잘 보게나. 사람들은 문을 열고 닫느라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잊고 살지. 거기엔 보통 쓰지 않는 운동기구나 낡은 택배상자 혹은 먼지 쌓인 물건들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야. 그 구석이 바로 자네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첫 번째 구멍이라네. 입구가 막히면 집안 전체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듯이 자네 삶의 흐름도 그곳에서 턱하니 막혀버리는 것이지. 내가 예전에 만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참 성실한데도 돈이 안 모여 고민이라기에 내가 그 집 현관만이라도 깨끗이 비워보라고 했어. 신발은 딱 필요한 것만 내놓고 문 뒤에 잡동사니를 치우고 밝은 전구를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청년의 표정부터 밝아지더니 얼마 안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군. 그 다음으로 자네가 꼭 살펴봐야 할 곳은 바로 주방의 구석이라네. 주방은 우리 몸을 살찌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지, 예부터 주방은 집안의 곳간이자 금고나 다름없었어. 그런데 자네, 냉장고 뒤편이나 싱크대 및 깊숙한 구석을 한번 들여다보게나. 언제 샀는지도 모를 말라비틀어진 식재료들, 이가 나간 그릇들, 그리고 기름때가 찌든 낡은 도구들이 그곳에 처박혀 있지는 않은가. 그것들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야. 자네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썩은 기운 그 자체라네. 돈을 아끼겠다고 버리지 못한 낡은 그릇들이 오히려 자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이가 나간 그릇에 밥을 담으면 복이 새 나간다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 그건 물건 아까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자네 자신을 대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재물은 스스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네. 자네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자네 몸으로 들어갈 음식을 만드는 그 소중한 공간의 구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테지. 주방 구석에 쌓인 때를 닦아내고 쓸모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행위는 곧 자네의 주머니를 비워 더 크고 깨끗한 복을 담을 준비를 하는 것과 같네.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지 뭐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이 자네의 성공을 늦추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나. 사실 대단한 비결은 없어. 그저 보이지 않는 곳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작은 정성이 쌓여 자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지. 자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 어둑한 주방 구석과 현관 뒤를 한번 살펴보지 않겠나? 그곳을 환하게 밝히는 순간 자네에 막혔던 금전운도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걸세. 내가 장담하네. 자네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집도 자네에게 보답할 거야. 우리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네. 다 자네가 가꾼 공간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법이지. 자네 현관과 주방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자네가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정작 마음의 눈으로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 거실과 침실의 구석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자 가족들의 웃음이 모이는 곳이지. 그런데 그 넓은 거실의 한쪽 구석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게나. 혹시 다 시들어버린 화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전에 유행하던 무거운 장식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야. 식물은 생명력의 상징인데 말라 죽은 식물을 구석에 두는 것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아. 재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따라 움직이는데 죽어가는 기운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안의 돈의 흐름도 서서히 말라가기 마련이라네. 특히 가구와 벽 사이에 좁은 틈새를 무시하지 말게나. 그 좁은 틈에 끼어있는 전선 뭉치나 정체 모를 먼지 덩어리들이 자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돈을 벌어들일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병이 나듯이 집안 구석구석에 공기가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운수도 꼬이게 된다네. 나는 살면서 참 많은 부자를 만났지만 그들의 집에서 공통으로 느낀 것은 구석진 곳조차 바람이 잘 통하고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는 점이야. 그들은 결코 비싼 물건을 많이 채워놓지 않았어. 오히려 비어있는 공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구석진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었지. 침실은 또 어떻겠나. 침실은 자네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에너지를 얻는 가장 신성한 곳이지. 그런데 침대 밑이나 장롱 위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절 지난 옷가지나 무거운 상자들을 잔뜩 쌓아두었다면 자네는 밤새 그 무거운 짐들에 눌린 기운 아래서 잠을 자는 셈이야.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활력이 생기지 않지. 활력이 없으니 기회를 잡아도 내 것으로 만들 힘이 없고 결국 들어올 돈도 비껴가게 되는 법이네. 재물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네가 잠든 사이 회복한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네. 자네, 가끔은 방 안의 가구 배치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게나. 구석에 박혀 빛을 보지 못하던 공간에 햇볕이 닿게 하고 그곳에 쌓인 짐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 무게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돈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돈이 편히 머물 수 있는 맑은 자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해. 자네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어두운 구석이 사실은 자네의 성공을 시샘하는 그림자가 되어 자네 발목을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 자네 손으로 그 그림자를 걷어내 보게나. 낡은 신문지 뭉치나 오래된 잡지들, 이제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자네가 간절히 바라는 풍요로움이 깃들기 시작할 걸세. 어렵게 생각할 것 없네. 그저 자네를 둘러싼 공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큰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니까 말이네. 자네의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자네의 인생도 반드시 활짝 피어날 거야. 내 말을 믿고 오늘 딱 한 구석만이라도 비워보게나. 자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테니 말이야. 자네,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보세나. 혹시 자네 집 화장실이나 세탁실 구석에 놓인 물건들을 떠올려 본 적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거실이나 안방은 정성을 들여 꾸미지만 물이 흐르고 빠져나가는 곳은 그저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지. 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살며 지켜보니 진짜 큰 복은 가장 낮고 습한 곳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되더군. 물은 곧 재물을 뜻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구석이 지저분하고 눅눅하면 자네의 재산도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법이야. 화장실 구석에 곰팡이가 슬어 있거나 쓰지 않는 낡은 세제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굴러다니고 있다면 그건 자네의 경제적 흐름이 탁해지고 있다는 신호와 같네. 우리네 삶에서 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특히 물기가 많은 곳의 구석은 나쁜 기운이 둥지를 틀기 딱 좋은 장소지. 자네, 혹시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구석에 몰아넣은 낡은 수건이나 깨진 비누 조각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자네의 앞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가 된다는 걸 잊지 말게나. 깨끗하고 맑은 기운은 밝고 건조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집안의 가장 은밀한 구석이 축축하고 어둡게 방치되어 있으면 재물의 신도 그곳을 피해가기 마련이라네. 나는 자네가 그곳을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신성한 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가끔은 자네가 아끼는 서재나 책상 구석도 한번 살펴보게나. 책장 깊숙한 곳에 읽지도 않으면서 쌓아둔 오래된 서류나 빛바랜 영수증 뭉치들이 자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야. 지식도 재물도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네. 자네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결정 내리기가 힘들다면 그건 아마 자네를 둘러싼 구석진 공간들이 너무 많은 과거의 찌꺼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지혜가 샘솟고 그 지혜가 곧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길을 열어줄 걸세. 내가 아는 한 노신사는 매일 아침 집안의 가장 구석진 곳부터 살피며 먼지를 닦아내곤 했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유난스럽다 했지만 그는 늘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구석을 닦는 것은 내 마음의 응어리를 닦는 것과 같다고 말이네. 자네도 그 마음을 한번 배워보게나. 거창한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저 자네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 소외된 구석에 따뜻한 관심을 한 번 더 주고 쓸모를 다한 것들을 고이 보내주라는 뜻이지. 자네가 그 구석을 환하게 대할 때 세상도 자네를 환하게 대접해 줄 거야. 재물은 결코 요란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정갈하고 깊은 맛이 나는 사람의 공간에 조용히 깃드는 법이라네. 자네가 오늘 비워낸 그 작은 구석이 내일은 자네를 웃게 할 큰 복덩이가 되어 돌아올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네. 마음을 편히 먹고 자네의 소중한 공간을 다시 한번 보듬어 주게나. 자네, 이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다 보니 어느덧 마음의 결도
조금은 정돈된 기분이 들지 않는가? 내가 이번에 자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단장하는 옷장 안쪽과 서랍장 구석이라네. 옷이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야. 그건 자네의 자존심이자 세상을 향해 나를 보여주는 껍질과도 같은 것이지. 그런데 자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그 깊숙한 구석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 기억하나? 몇 년째 입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밴 낡은 코트, 유행이 지나 창피해서 못 입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바지들이 뭉쳐져 있지는 않은가? 재물운은 말이야, 새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활기찬 기운을 좋아한다네. 옷장 구석에 죽은 옷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자네가 매일 입고 나가는 옷에도 그 칙칙하고 무거운 기운이 스며들게 마련이야.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큰 일을 도모해야 할 자네가 그런 낡은 기운을 몸에 두르고 나간다면 일이 제대로 풀리겠나? 돈을 부르는 사람은 겉모습부터가 정갈하고 가벼운 법인데 보이지 않는 옷장 구석이 꽉 막혀 있으면 자네의 행보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한 큰 부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구석을 비우는 일을 제사 지내듯 경건하게 하더군. 그는 내게 말했지. 입지 않는 옷을 붙잡고 있는 건 과거의 가난에 머물러 있겠다는 고집과 같습니다라고 말이네. 자네도 한번 용기를 내보게나.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구석에 밀어넣었던 그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게. 그것들이 자네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올 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야. 언젠가 살을 빼면 입어야지, 언젠가 유행이 돌아오면 입어야지 하는 그 언젠가라는 말은 사실 자네의 발목을 잡는 사슬과 같아. 지금 당장 자네를 빛나게 해주지 못하는 물건은 자네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네. 그 구석을 비워내고 맑은 바람이 옷장 안을 훑고 지나가게 해보게나.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네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자신감이 생길 걸세. 그리고 서랍장 구석에 처박힌 낡은 속옷이나 구멍난 양말들도 그냥 두지 말게. 비록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네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사소한 구석에서부터 자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재물도 자네를 우습게 보고 비껴가 버린다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귀한 돈을 맡기겠나? 자네가 머무는 구석진 자리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곧 자네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큰 부를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지. 자네의 옷장 구석에 빛이 들게 하고 공기가 흐르게 하게나. 그 작은 변화가 자네의 내일을 바꾸고 자네의 주머니를 채워줄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네. 힘들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보게. 내가 여기서 자네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 말이네. 자네, 이번에는 우리 눈길이 잘 닿지 않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혹은 집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창고 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게나. 사람들은 보통 여기는 안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온갖 잡동사니를 밀어넣곤 하지. 하지만 내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그곳이야말로 자네의 재물운이 가장 크게 새어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다네. 밖에서 기분 좋게 들어온 밝은 기운이 집안을 한 바퀴 돌다가 그 꽉 막히고 눅눅한 창고 구석에 부딪혀 썩어버리는 꼴이지. 자네 혹시 그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다 기억은 하고 있는가? 10년 전 샀던 고장난 가전제품,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낡은 장난감, 혹은 누군가에게 받아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지는 않은가? 그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자네의 과거에 발을 묶어두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네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짐이라네. 재물은 말이야, 마치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서 빈 공간이 있어야 흘러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어. 그런데 자네의 집 구석구석이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겠나. 내가 예전에 만난 한 노인은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항상 비워두더군. 이유를 물으니 그는 이렇게 답했네. 여기를 비워두어야 신령님도 복도 잠시 쉬어가지 않겠나라고 말이네.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지. 비어있음의 미학이 바로 불을 부르는 비결이었던 게야. 자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창고 구석을 열고 묵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주게나. 곰팡내 나는 상자들을 끄집어내고 햇볕을 쬐어주며 쓸모없는 것들은 과감히 작별을 고하게. 물건을 버리는 건 낭비가 아니야. 오히려 자네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숭고한 행위지. 그 구석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자네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고민거리들도 하나둘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걸세. 복잡한 세상사도 결국 내 주변의 작은 구석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법이니까. 또한 집안의 모퉁이마다 쌓인 먼지 덩어리들을 가볍게 보지 말게나. 그 먼지는 자네의 운을 가리는 안개와 같아. 구석구석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로 닦아내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자네의 제복을 닦는 정성이라 생각하게.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땀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벌어온 돈이 편히 쉴 수 있는 맑은 둥지를 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네. 자네가 정성을 다해 구석을 보살필 때 집도 자네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자네의 집이 숨을 쉬게 해주게나 답답하게 갇혀있던 구석의 기운을 풀어주고 맑은 기운이 돌게 한다면 자네의 지갑도 마음도 한결 넉넉해질 것이라고 나는 믿네. 힘들더라도 조금씩만 움직여보게. 내가 자네 곁에서 그 밝아진 기운을 함께 느껴줄 테니 말이네. 자네, 이제 우리 집안에 가장 은밀하면서도 정이 많이 가는 곳, 바로 주방 옆 작은 틈새나 식탁 아래 구석진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세나. 주방은 예부터 집안의 아녀자들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던 성스러운 곳이었지. 그런데 자네, 혹시 식탁 구석에 먹다 남은 약봉지나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병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싱크대 구석진 선반 깊숙한 곳에 이가 빠진 낡은 뚝배기나 코팅이 벗겨진 냄비들이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자네의 미련 때문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말이야. 음식을 만드는 곳에 죽은 물건이 있으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자네가 먹는 음식으로 스며든다네. 재물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을 찾아가는 법인데 주방 구석에 썩은 기운이 고여 있으면 자네의 생명력도 신압으로 깎여나가게 마련이지. 내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어르신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방의 행주만큼은 늘 삶아서 햇볕에 말리고 구석에 물기 하나 남기지 않았어. 그분은 먹는 자리가 깨끗해야 들어오는 복도 깨끗하다고 늘 말씀하셨지. 실제로 그 집은 나중에 큰 불을 일구어 자식들까지 번성했네. 자네도 그 이치를 잊지 말게나. 주방 구석에 찌든 때를 닦아내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자네의 제복을 씻어내는 정성과도 같은 것이야. 또한 집안 곳곳에 놓인 가구와 가구 사이의 좁은 틈을 무시하지 말게나.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틈새로 들어간 먼지와 머리카락,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작은 물건들이 뒤엉켜 있으면 그것은 기운의 소용돌이가 되어 자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네. 자네가 요즘 들어 괜히 짜증이 나고 돈 문제로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 혹시 집안 구석에 막힌 기운이 자네의 성품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해. 맑은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돌아 구석진 틈새까지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자네의 운세도 막힘없이 풀리는 법이라네. 나는 자네가 오늘 당장 주방의 그 어두운 선방 구석을 열어보길 바라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찌든 기름때는 말끔히 닦아내게나. 그 자리에 밝은 기운이 감돌게 하면 신기하게도 자네의 주머니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재물은 스스로를 아끼고 주변을 정갈이하는 사람에게 머무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거든. 자네가 그 작은 구석에 들인 정성이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자네 삶에 커다란 풍요라는 꽃을 피울 것이라고 나는 믿네. 힘들고 귀찮더라도 자네 자신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 구석을 보듬어 주게나. 자네의 정성이 닿는 곳마다 복이 깃들 것이니 말이네. 자네의 집이 살아나면 자네의 인생도 반드시 살아날 걸세.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 보게나. 내가 옆에서
자네의 그 귀한 손길을 지켜보고 있겠네. 이보게, 이제 우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다 보니 어느덧 9번째 이야기에 이르렀구먼. 이번에는 자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모아둔 서랍장 깊숙한 곳이나 장식장 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게나. 사람들은 흔히 귀한 물건이라며 깊이 넣어두고는 정작 그것이 그곳에서 어떤 기운을 뿜어내는지 잊고 살곤 하지. 특히 자네,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고장난 시계나 배터리가 다 되어 멈춰버린 전자제품들이 있지는 않은가. 시간이 멈춘 물건을 구석에 방치하는 것은 자네의 운세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네. 재물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멈춰있고 정체된 곳에는 절대로 깃들지 않거든. 내가 예전에 만난 한 선비 같은 노인이 있었네. 그분은 집안의 모든 시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게 했고 쓰지 않는 물건은 구석에 쌓아두는 법이 없었지. 그는 내게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애군을 부른다고 말해주었네. 자네의 서랍 구석을 한번 열어보게. 잉크가 말라버린 펜, 더 이상 쓰지 않는 열쇠 뭉치, 그리고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의 명함들이 뒤엉켜 있지는 않은지 말이야. 이런 잡동사니들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자네의 머릿속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이라네. 재물을 부르는 지혜는 맑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솟아나는 법인데 그 통로가 막혀 있으니 일이 손에 잡히겠나. 또한 자네의 책상 구석이나 일하는 공간 근처에 놓인 빛바랜 서류 뭉치들을 무심히 넘기지 말게나.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가 담긴 종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박혀 있으면 자네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잃게 돼. 돈이라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보고 달려오는 손님인데 주인이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구석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손님이 기분 좋게 들어오겠는가? 자네가 오늘 그 구석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종이들을 태우거나 버린다면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사업의 구상이나 재물을 불릴 기막힌 생각들이 채워질 걸세. 나는 자네가 단순히 방을 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네의 운명을 조각하는 장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구석에 박힌 낡은 지갑이나 헐어버린 가방도 그냥 두지 말게나. 돈을 담는 그릇이 구석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 주인의 주머니 사정도 딱 그만큼만 채워지는 법이야. 비록 낡았더라도 정갈하게 닦아 제자리에 두거나 소임을 다했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주게나. 자네가 물건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구석진 자리까지 온기를 불어넣을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이 자네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자네의 정성이 닿은 그 구석이 바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창고가 될 것이니 말이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그 숨겨진 구석들을 밝혀보게나. 자네의 내일은 오늘 자네가 비워낸 그 구석만큼이나 밝고 넉넉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네. 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서랍 구석을 한번 살펴보게나. 그 속에 숨은 자네의 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찾아내어 시원하게 치워버리게. 자네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을 테니 말이네. 자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이야기에 마지막 매듭을 지을 시간이 되었구먼. 집안의 어둡고 축축한 구석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닦아내며 자네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는지 모르겠네.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곳은 바로 자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구석이라네. 집안의 구석을 지우는 것은 결국 자네 마음의 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다르지 않아. 자네, 혹시 마음 한편 구석에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만 돈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원망이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꽁꽁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마음의 구석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집안을 번쩍거리게 닦아도 재물은 자네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네. 재물이라는 것은 말이야, 마치 따뜻한 햇살을 따라 피어나는 꽃과 같아서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어. 자네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의 구석에 가난의 그림자만 가득 채워둔다면 돈도 자네를 가난한 사람으로 대접할 뿐이야. 내가 살아보니
진짜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평온함과 감사함을 채워두었기에 돈이 저절로 따라붙는 것이더군. 자네도 오늘부터는 집안의 구석을 청소하듯 자네의 생각도 정돈해보게나. 안 될 거라는 불안함, 남을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매달리는 미련들을 과감히 비워내게. 그 비워진 마음의 구석에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내 삶은 앞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채워 넣어야 하네. 자네가 오늘 닦아낸 그 거실의 모퉁이, 정리한 주방의 선반, 그리고 비워낸 옷장의 구석들이 사실은 자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통로가 될 걸세. 돈은 깨끗한 곳을 좋아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종이 한 장, 먼지 한 톨을 대하는 자네의 태도가 결국 큰 재물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짓는 법이지. 나는 자네가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자네가 가꾼 그 맑은 공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집안의 구석이 환해지면 자네의 얼굴빛이 바뀌고 자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세상 사람들이 자네를 보는 눈빛 또한 달라질 거야. 그때 비로소 자네가 그토록 바랬던 풍요로움이 소리 없이 자네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네. 자네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 마음도 참으로 흐뭇하구먼. 이 늙은이의 잔소리 같은 조언을 귀담아 들어주어 고맙네. 세상이 아무리 박하고 살기 힘들다 해도 자네가 머무는 그 작은 보금자리만이라도 정갈하고 따뜻하게 지켜낸다면 반드시 일어설 기회는 온다네. 재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네 손끝이 닿는 그 구석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오늘 밤은 맑아진 집안 공기를 들이마시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자네가 정성을 다해 비워낸 그 구석들 사이로 내일 아침에는 눈부신 황금빛 보군이 가득 쏟아져 들어올 걸세. 자네의 앞날에 늘 행운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내가 진심을 다해 빌어주겠네. 자네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야. 그걸 꼭 기억하게나. 자네, 우리가 앞서 마음의 구석까지 들여다보았지만 사실 실천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나도 잘 아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네가 당장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작은 습관 하나를 일러주고 싶구먼. 바로 집안의 모든 문 뒤편, 그 좁고 어두운 틈새를 다시 한번 살피는 일이라네. 문이라는 건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인데 자네 혹시 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문짝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구석에 무엇을 세워두지는 않았는가? 우산꽂이, 먼지털이 혹은 쓰다 남은 상자들을 무심코 그곳에 밀어넣지는 않았는지 말이야. 재물은 말이야, 문이 부드럽고 끝까지 활짝 열릴 때 비로소 시원하게 들어오는 법이네. 그런데 문 뒤에 무언가 걸려 있어서 문이 덜컥거리거나 끝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자네 스스로 복을 밀어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내가 예전에 만난 한 장사꾼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문 뒤 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문경첩에 기름을 쳤지. 그는 내게 말했네. 손님이 들어올 때 문에서 소리가 나거나 걸림돌이 있으면 그 손님의 마음도 다치는 법입니다. 라고 말이네. 자네의 인생에 찾아올 큰 행운도 마찬가지야. 문 뒤 구석이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복이 걸림돌 없이 자네 품으로 쏙 들어올 수 있는 게지. 또한 자네가 매일 사용하는 가방이나 지갑 속의 구석진 자리도 그냥 지나치지 말게나. 가방 바닥 구석에 굴러다니는 영수증 쪼가리, 사탕 껍질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명함들이 자네의 경제적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인데 그 집 구석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돈이 편히 쉴 수 있겠나. 재물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는 속성이 있어 지갑 구석을 비우고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그 짧은 시간이 자네의 부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걸 잊지 말게나. 사람들은 흔히 큰 돈을 벌려면 거창한 비법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런 사소한 구석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갈리는 법이야. 자네가 오늘 문 뒤에 잡동사니를 치우고 가방 속 구석을 정돈하는 그 마음가짐이
곧 자네의 삶을 대하는 정성이지. 그 정성이 쌓여 자네의 그릇이 커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자네의 그릇에 맞는 풍요를 채워줄 걸세. 자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문을 한번 끝까지 열어보게나. 혹시라도 문 뒤 구석에 자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원하게 치워버리고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주게. 그렇게 조금씩 자네 주변에 막힌 곳을 뚫어주다 보면 어느새 자네의 인생도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날이 꼭 올 것이네. 내가 곁에서 자네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 테니 말이네. 자네는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자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력과 재물의 기운이 솟아오르길 바라네. 마음을 편히 먹고 오늘부터 작은 구석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켜보게나. 자네의 변화가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구먼. 이보게, 이제 우리가 집안의 눈에 보이는 구석들을 닦아냈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한 곳, 바로 자네가 매일 몸을 이어쉬는 침대 머리맡이나 잠자리 근처의 구석진 자리를 살펴보세나.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몸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그 시간 동안 집안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고들 하지. 그런데 자네 혹시 침대 옆 구석에 일담한 책들이나 정체 모를 전선뭉치 혹은 먼지 쌓인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고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자리 구석이 어지러우면 자네의 꿈자리도 뒤숭숭해지고 깨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못해 그날의 운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된다네. 재물이라는 놈은 아주 영리해서 주인의 정신이 맑고 기운이 뻗어나가는 사람에게 달라붙으려 하지. 침실 구석에 낡은 물건들이나 죽은 기운이 서려 있으면 자네가 밤새 회복해야 할 생명력을 오히려 갉아먹게 마련이야. 내가 예전에 만난 한 큰 부자는 침실 구석에 절대 아무것도 두지 않았어. 그저 텅 빈 공간으로 두어 맑은 바람이 머리맡을 지나가게 했지. 그는 내게 말했네. 머리맡 구석을 비우는 것은 내일의 복을 담을 그릇을 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이네. 자네도 오늘 밤에는 침대 주변에 구석진 틈새를 깨끗이 비워보게나. 그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네의 아침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눈빛에 빛이 서릴 걸세. 또한 자네가 집안 구석에 무심코 놓아둔 거울을 한번 살펴보게나.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인데 만약 거울이 먼지 쌓인 구석을 비추고 있거나 혹은 어두운 모퉁이에 치우쳐져 있다면 자네의 복도 그만큼 왜곡되고 흩어지기 쉬워 거울은 항상 맑고 깨끗한 곳을 비추어야 하고 거울 자체가 구석에 박혀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네. 자네의 집 안구석구석을 비추는 거울이 자네의 밝은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위치를 바로잡아 보게. 그것은 곧 자네의 운명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될 것이야. 나는 자네가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을 넘어 자신의 삶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숨 쉴 시간에 내 몸이 쉬는 공간에 가장 작은 구석부터 사랑으로 보살펴 보게나. 이런 작은 구석 하나 치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겠지만 그 작은 정성이 모여 자네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는 법이네. 자네의 정성이 닿은 구석마다 맑은 기운이 깃들고 그 기운이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귀인과 기회를 불러 모을 걸세. 힘들더라도 오늘 딱 한 곳, 자네가 가장 오래 머무는 그 자리의 구석을 환하게 밝혀주게나. 내가 여기서 자네의 그 기특한 노력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겠네. 자네의 정성은 결코 자네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 자네가 눈을 떴을 때 그 비워진 구석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자네에게 큰 부의 기운을 전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네. 자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네. 마음을 굳게 먹고 차근차근 시작해보게나. 자네의 변화가 참으로 기대되는구먼. 이보게, 자네와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거의 다 훑어본 것 같구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이 하나 더 있네. 바로 자네 집의 가장 낮은 곳 가구 밑이나 바닥의 모서리 구석이라네. 사람들은 흔히 허리를 숙이기 귀찮아서 혹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 낮은 구석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곤 하지. 하지만 내가 세상을 살며 겪어보니 진짜 큰 복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고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사람에게 머무는 법이라네. 자네 혹시 소파 밑이나 침대 아래 구석에 먼지가 뭉쳐서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재물이라는 놈은 참으로 신기해서 높은 곳보다는 낮고 평평한 곳으로 흘러드는 성질이 있어. 마치 비가 오면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들 듯이 말이네. 그런데 그 낮은 구석에 오물이 쌓여 있고 묵은 먼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자네 집 안으로 스며들려다가도 그 더러움에 놀라 발길을 돌리고 만다네. 내가 예전에 만난 한 자수성가한 부자는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가장 낮은 구석부터 쓸어내곤 했어. 그는 내게 말했지. 바닥 구석이 깨끗해야 비로소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내 발걸음이 가벼워야 돈을 벌러 나가는 길도 신이 나는 법입니다 라고 말이네. 자네도 그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나. 자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바닥의 구석이 탁해져 있으면 자네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또한 자네가 무심코 구석에 던져둔 낡은 가방이나 신발 상자들도 그냥 두지 말게나. 특히 바닥에 딱 붙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들은 그 아래에 나쁜 기운을 가두어두는 족쇄와 같아. 그런 물건들을 치우고 바닥 구석까지 맑은 공기가 닿게 해주게. 바닥이 숨을 쉬어야 그 위에 사는 사람도 숨을 쉴 수 있는 게지. 자네의 집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픈 구석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거야. 재물은 결코 복잡하고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텅 빈 바닥, 맑은 기운이 감도는 구석을 찾아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법이라네. 나는 자네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허리를 숙여 그 낮은 구석을 들여다보길 바라네. 그곳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자네 마음속에 쌓였던 낮은 자존감이나 스스로를 비하하던 어두운 생각들도 함께 털어버리게나. 자네가 낮은 곳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자네를 높은 곳으로 들어올릴 준비를 시작할 거야. 돈이 나를 외면한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돈이 머물 자리를 얼마나 정성껏 닦아두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네. 자네의 정성이 닿은 그 낮은 구석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 자네 삶의 커다란 풍요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네.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자네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게나. 내가 여기서 자네의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을 테니 말이네. 자네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그 작은 구석을 다시 보듬어 주게나. 자네의 변화가 내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 같구먼. 이복에 이제 우리가 집안의 이곳저곳을 다 훑어보고 마음의 결까지 다스렸으니 이번에는 자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책상 위나 선반 구석에 놓인 작은 장식품들과 기념품들을 한번 살펴보세나. 사람들은 흔히 여행지에서 가져온 물건이나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들을 구석에 쌓아두고는 그것이 자네의 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곤 하지. 특히 자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죽은 듯이 놓여있는 인형이나 깨진 조각상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부적 같은 것들이 구석에 박혀있지는 않은가. 그런 물건들은 자네의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뺏어가는 구석의 도둑과 같아. 재물이라는 것은 말이야 마치 맑은 샘물 같아서 주변이 탁하고 지저분하면 금방 오염되어 사라져버린다네. 자네가 무심코 구석에 둔 낡은 물건들이 자네의 재물운을 흐리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내가 예전에 만난 한 노인은 집안의 장식장 구석을 늘 비워두었지.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버리는 규칙을 세워서 말이야. 그는 내게 채우기만 하는 삶은 무겁고 비울 줄 아는 삶은 가벼워 돈이 잘 따라온다고 말해주었네. 자네도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게나. 구석에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말 자네에게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게. 또한 자네가 집안 구석에 놓아둔
말린 꽃이나 조화를 주의 깊게 보게나. 꽃은 살아있을 때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시들어 죽은 꽃을 구석에 두는 것은 집안의 죽은 기운을 가두는 것과 같다. 재물은 살아있는 향기를 따라 움직이는데 구석에서 썩어가는 냄새나 먼지 쌓인 가짜 꽃의 기운이 감돈다면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지. 자네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차라리 빈 공간으로 두거나 잎이 푸른 살아있는 식물을 가져다 두게나. 구석진 자리가 푸릇푸릇하게 살아나면 자네의 통장 잔고도 신기하게 불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걸세. 나는 자네가 단순히 방을 치우는 것을 넘어 자네의 앞날을 가로막는 낡은 껍데기들을 벗어 던지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작은 구석지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낡은 생각이 고여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네. 자네가 오늘 그 구석을 맑게 비워낼 때 비로소 자네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을 타고 큰 복이 자네 품으로 날아들 걸세.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나 그저 자네를 둘러싼 작은 공간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 그 정성이 바로 불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말이네. 자네의 정성이 닿는 곳마다 재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내가 진심으로 빌어주겠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자네의 소중한 터전을 가꾸어 보게나. 자네의 변화가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구먼. 이보게,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책장을 덮을 시간이 되었구먼. 자네와 마주 앉아 집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살피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다 보니 어느새 저 멀리서 밝은 새벽 기운이 밀려오는 것만 같아 내 마음이 참으로 가슴 벅차네. 내가 이 세상을 참 오래도 살았지.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히는 난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살아왔어. 그것은 바로 자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작은 공간, 남들은 보지 않는 그 비좁은 구석을 대하는 자네의 태도가 곧 자네의 운명이자 재물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라네. 자네, 혹시 마지막으로 자네 집의 천장 구석이나 높은 선반 위 혹은 가구 뒤편에 깊은 어둠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는가? 사람들은 발밑은 살펴도 머리 위의 구석은 잊고 살기 마련이지. 그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거나 묵은 먼지가 솜뭉치처럼 굴러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자네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그물과 같아.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려 해도 그 지저분한 그물에 걸려 자네 품에 닿지 못하는 게지. 재물이라는 것은 맑은 공기처럼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려야 하는데 구석진 천장이 막혀 있으면 자네의 기운도 답답하게 갇혀버리고 마는 법이야. 내가 평생을 살며 지켜본 큰 부자들은 지붕 위기와 한장, 천장 구석 한 귀퉁이까지 정성을 다해 살폈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게지. 하늘의 뜻과 땅의 복은 가장 소외된 구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네. 이제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청소와 비움의 과정이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숙제가 아니라는 점이야. 우리네 삶이 날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듯 자네의 공간을 가꾸는 일도 숨 쉬듯 당연한 일과가 되어야 하네. 오늘 구석을 치웠다고 해서 내일 당장 금덩어리가 떨어지길 바라는 조급함은 버리게나. 재물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닮은 사람에게 머무는 법이야. 자네가 정성을 다해 닦아낸 그 빈 구석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게. 그 비어있음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복이라네. 비어있어야 채울 수 있고 맑아야 비출 수 있는 법이지. 자네의 집이 맑은 거울처럼 깨끗해지면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이 자네를 비추기 위해 앞다투어 달려올 걸세. 자네,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이 자네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플 때도 있을 거야. 남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칠 때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밖을 내다보며 한숨 쉬지 말고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가게나 그곳의 먼지를 닦아내며 자네 자신에게
속삭여주게. 고생 많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홀대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환하게 밝혀주마. 그렇게 구석을 보듬는 손길이 곧 자네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될 거야. 자네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네의 공간을 보석처럼 닦을 때 비로소 세상도 자네를 보석으로 대접하기 시작한다네. 돈은 결코 차가운 숫자가 아니야. 그것은 따뜻한 정성과 올바른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따스한 온기라네. 나는 자네가 이제는 가난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라네.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야. 마음의 구석이 어둡고 주변이 무질서한 것이 진짜 가난이지. 오늘 자네가 비워낸 그 낡은 물건들, 닦아낸 찌든 때들은 자네의 고단했던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이었네. 이제 자네 앞에는 맑고 깨끗한 길만 남았어. 자네의 집 현관을 나설 때마다 그 정갈한 기운이 자네의 어깨를 감싸줄 것이고, 자네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평온한 구석들이 자네의 꿈을 지켜줄 것이야. 그런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대하는데 어찌 재물이 따르지 않겠나. 어찌 좋은 사람들이 자네 곁으로 모여들지 않겠나. 이복에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자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내가 살아온 긴 세월이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구석의 지혜라네. 화려한 장식품보다 값비싼 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사이 숨겨진 틈새를 맑게 유지하는 마음씨라는 걸 잊지 말게. 자네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에 복의 씨앗이 심어졌으니 이제는 느긋하게 그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보게나. 자네는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자네의 눈빛에서 벌써 희망의 빛이 서리는 게 보이는구먼. 마지막으로 자네의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싶네. 그 거친 손으로 구석을 닦고 짐을 옮기느라 고생 많았네. 하지만 그 손이 바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배로운 손이라는 걸 명심하게나. 집안 구석이 환해지면 인생도 환해진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자네가 머무는 그곳이 늘 햇살처럼 따뜻하고 흐르는 물처럼 맑기를 내 온 마음을 다해 빌어주겠네. 자네의 성공과 풍요는 이미 시작되었어. 자네가 구석을 향해 몸을 숙였던 그 순간부터 말이네. 이제 고개를 들고 활짝 웃게나. 자네의 내일은 오늘보다 100배, 1000배 더 빛날 것이니 말이네. 고맙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서 참으로 고마워. 자네의 앞길에 늘 하늘의 보살핌과 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네. 부디 몸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게나. 자네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야.